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최초의 정통 픽업 트럭인 타스만을 보러 왔는데요. 참고로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같이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긴 말을 하기 전에 바로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 바디가 아닌 이제 미드 사이즈의 픽업 트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탔었던 미드 사이즈의 픽업 트럭은 쉐보레의 콜로라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기아 타스만이 정고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완전히 양산형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은 모하비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같은 집안의 패밀리 룩이 조금 더 입혀진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정고가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한 10cm의 힐을 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님의 사이즈가 이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미드 사이즈보다는 거의 풀 사이즈에 가까운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부의 기아 엠블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던 기아 차량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요즘 기아 차량에 많이 들어가는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차량은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안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재를 보았을 때 타스만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에 잘 맞는 소재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런 전면부에 하이글로시라든지 유광 재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스크래치에 좀 취약한 느낌이 있는데요. 타스만 같은 경우는 정통 픽업 트럭인 만큼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들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니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섹션을 많이 놓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헤드라이트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신형 카니발의 느낌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요즘 이 기아의 패밀리 룩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헤리티지까지 같이 이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비상등도 요 같은 부위에서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에도 이렇게 안개등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 지상고가 조금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별도의 안개등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둔 모습인 것 같아요. 측면부 같은 경우는 정통 픽업 트럭답게 직각의 형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탔었던 쉐보레 콜로라도하고 흡사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 휀다 가니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볼드한 처리를 통해서 이 다부진 느낌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산형이 아니기 때문에 휠 디자인이라든지 뭐 타이어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과 함께 전륜 타이어는 265의 60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편평비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아무래도 오프로드를 가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프로드에 잘 맞는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요즘 기아의 최신 디자인답게 좀 심플하면서도 직각의 형태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휠하우스가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양산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쇼바부터 해가지고 다른 게 다 막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실내를 탑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내 디자인까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사이드미러 사이즈 같은 경우는 모하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실내를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역시 신차라서 그런지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함께 신규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예뻐요. 제가 봤었던 픽업 트럭 중에서 앰비언트 라이트의 범위가 가장 넓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의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이 짐칸에 왔는데요. 이 후면부의 디자인은 기아의 라인업 중에서 진짜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신형답게 최신 ADAS가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거는 후방 카메라를 위한 모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아 엠블럼 같은 경우는 후면부에는 별도로 들어가 있진 않고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최근에 탔었던 쉐보레 콜로라도 느낌과 정말 흡사한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전방부의 큼지막한 헤드라이트하고 반비례하게 뭔가 사이즈가 조금 작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게 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쪽에 빗금 처진 부분이 아마도 비상등이라든지 방향지시 등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의 강한 소재들과 함께 좀 투박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저기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짐칸에 올라가서 짐을 싣고 내리기 편하게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곳곳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범퍼 좌우에도 발을 디딜 수 있는 사이드 스텝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미끄럼 방지까지 같이 해놨는데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현재 전시장에는 이 타스만이 총 2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타스만은 프로토타입에 가깝고요. 제 뒤에 있는 연한 이 베이지 색깔이 양산형에 가장 가까운 타스만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히치 고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통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견인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모하비라든지 경쟁 차종들을 비하면은 아마도 이 견인 능력은 3,000km 이상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과 비교했을 때 이런 가니쉬들이 살짝 다르게 들어가 있고요. 뭔가 이게 재질만 변경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멋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용도에 있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이 픽업 트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웅장함과 고급스러움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타스만은 일단 성능은 둘째치고 외관의 디자인에서 오는 포스감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 외관 디자인을 보고 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광 재질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분들이 픽업 트럭을 타고 오프로드를 가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도를 주행했을 때나 데일리카로 탔을 때에도 충분히 멋스럽게 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신형 타스만의 엔진룸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재원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이 엔진룸 커버를 보면 어느 정도의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터보 네이밍에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만은 후륜구동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내 현대기아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은 거의 세타3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2 디젤 엔진도 있기는 하지만 이 디젤 기피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세타3의 2.5 터보 가솔린 엔진을 가장 먼저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변속기는 자동 8단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디젤이 아니더라도 가솔린 연료를 사용했을 때에도 이 초반 토크감을 좀 강하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워 면에서는 사실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타스만은 지금 비상등을 켜둔 상태거든요. 이 프로토타입과 비교했을 때 라이트 방식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고요.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이 데이라이트 부분에 비상등과 방향지시 등이 같이 들어오는 형태인데요. 와, 이게 조도가 정말 세서 야간에서 봤을 때 시인성이라든지 포스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마치 저 무대에 막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만큼 이 라이트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포스감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타스만하고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까 보여드렸던 휠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방금 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올로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차량은 깍두기 타이어죠. AT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오프로드에서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 현가장치가 좀 막아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현가장치가 지금 보이는 형태입니다. 근데 에어서스가 아니지만 에어서스가 달려있는 차처럼 이 안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지금 차를 막 탑승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전륜에서 이 서스펜션이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픽업 트럭은 승차감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하체 감각을 좀 컴포트하게 세팅을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예측이 듭니다. 지금 현재 타스만의 실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먼저 보여드렸던 이 프로토타입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이 없기는 합니다. 일단 이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카니발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답게 최신 CCNC를 비롯해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중앙부에는 EV9을 시작으로 이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에 들어가는 중앙 터치 공조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이라든지 다양한 기타 등등 이 기아의 최신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역시
기능들이 많아서 그런지 실제로 사용했을 때 만족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와 트랙션 모드가 따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보게 되면은 드라이브 모드는 총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총 4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트랙션 모드는 총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토 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면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구동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산간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유용한 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신 이 기아의 패밀리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어 타입 같은 경우도 이 스티어링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칼럼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이 칼럼식 아래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럼식 기어 같은 경우는 EB9에 들어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부의 에어벤트 같은 경우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조 시스템을 막거나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알아서 조절이 되고요. 그래서 센터 쪽에 있는 볼륨 버튼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버튼들은 거의 EB9에 들어가는 거하고 흡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송풍이라든지 온도를 조절할 때에는 이렇게 피아노 타입으로 건반 타입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비상등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립 공조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센터 쪽에는 오늘 제가 마침 또 신형 산타페를 타고 왔는데요. 신형 산타페에도 조수석 크러쉬 패드 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요. 타스만도 조수석 앞에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래쪽에 뭐 UBC 살균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정통 픽업 트럭은 4륜 구동 시스템이 기본인데요. 여기 센터 쪽에 보시면은 2륜 하이부터 4륜 오토, 4륜 하이, 4륜 로우까지 이게 다이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4륜 오토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AWD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처럼 이렇게 4가지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홀드라든지 카메라 시스템들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만 같은 경우는 이 피견인 장치를 걸 수 있는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퍼렌셜 락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2구의 컵홀더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2개의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는 신형 산타페의 느낌하고 상당히 흡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암레스트가 상당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2열 사용자를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은 암레스트를 2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암레스트 이 센터 공간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차체가 크기 때문에 주차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이렇게 디지털 키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주차 보조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좁은 주차장에 가더라도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타스만은 정통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오프로드라든지 험지를 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시트가 생각보다 되게 안락합니다. 도시명 SUV, CUV 타입에 들어가는 시트하고 거의 비슷한 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 기아 차량에 메쉬 타입으로 들어가 있었던 차량이 EB3가 있는데요. 이게 뭔가 원가 절감인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 운전자라든지 아니면 탑승객이 딱 앉았을 때 머리를 제대로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락한 느낌이 들고요. 또 뒤쪽에는 옷걸이형이기 때문에 2열에 앉으신 분들도 옷이라든지 아니면 소지품들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타스만 2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와, 이게 전고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지 헤드룸이 제 기준으로 한 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고 있고요. 도어도 뭐라 그럴까 뭔가 지프의 감성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5인승이기 때문에 뒷자리에는 3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요. 이게 4륜 구동 사양임을 감안하더라도 센터턱이 엄청 높지가 않아서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이 중앙 시트에 앉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앙부에는 암레스트, 컵홀더를 포함한 암레스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열의 송풍구하고 동일하게 2열 송풍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타스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도어 개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다이얼처럼 들어가 있지만 다이얼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2열 같은 경우는 열선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량은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이 트렁크 부분이 안 열렸는데 이 차량은 드디어 이 적재 칸을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빠르게 적재가 되고 있고요. 이게 가스 리프터 형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면서도 스무스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을 만큼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보통 이런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재질에 따라서 유지나 보수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타스만 같은 경우는 이 적재 공간 안쪽에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처럼 유지 보수에 있어서 좀 쉬운 그런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좌우측에 보시면은 약간의 레일처럼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전동 개폐를 위한 블라인드를 위한 레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저나 캠핑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220V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파워뱅크 이런 거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 캡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비가 왔을 때에도 좀 안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기아의 첫 번째 정통 픽업 트럭인 타스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정확한 재원과 가격은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요. 다만 이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을 꽉 잡고 있는 KGM의 렉스턴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아의 타스만은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